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내릴 때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면 안 돼요. 이런 고리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그런 화합물들이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짜낼 때 같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예. 모두를 위한 화학을 연구하시는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열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일상에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식용유를 고를 때 별 생각 없고 브랜드가 어디 거야 라든가 할 텐데 가정에서 우리가 식용유 예. 먹는 기름인데 이거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기준이 뭘까요? 가장 먼저라기보다는 몇 가지 기준을 찾아봐야 네. 되는데 네. 그 오메가라는 오메가3 네. 뭐 이런 네. 얘기 네.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식용유에는 많은 경우에 오메가6가 많아요. 근데 이게 오메가6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해주는 일이 네.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 침입을 하면은 거기 좀 뭐 붓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적당하면 괜찮은데 네.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네. 이런 그런 부종을 만드는 것을 좀 가속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는 그걸 이제 반대 작용을 해주는 아, 3는 누르고 얘는 올리는. 올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는 기름들이 굉장히 많은 기름들이 오메가6가 많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름들이 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식용유를 적게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적게. 그리고 오메가6하고 3의 그 비율,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인터넷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오메가6가 너무 많은 기름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기름을 가열을 해보면은 네. 연기가 펄펄 나잖아요. 네네. 너무 높은 온도에서. 네. 근데 이제 요리를 할 때 네. 그런 소위 그 불이 붙는 그런 네. 발연점이라 그러는데 요리를 할 때 너무 낮은 온도에서 펄펄 뭐가 네. 기름이 나는 그런 것들은 이 볶거나 튀기거나 하는데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좀 복잡한 화학이지만 네. 그 지방산이라는 게 있고 네네. 그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라는 것이 네. 같이 원래 붙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높은 온도에서는 이 기름 속에 있는 소량의 수분하고 반응을 해서 이 중성지방이 이런 지방산이 떨어져 나오고 이제 글리세롤 같은 게 남습니다. 근데 이 글리세롤이 높은 온도에서는 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간 독성을 좀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발암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펄펄 나는 그런 네. 기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메가6가 좀 적은 기름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런 기준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고, 미역국 끓일 때 어떻게 하세요? 소고기 볶다가 예, 보통 어디에 볶아서? 냄비. 냄비인데 이제 사람들이 쓰는 기름이 들기름 내지는 참기름을 많이 써요. 네네. 아, 저도 예, 근데 참기름 이제 씁니다. 네. 이 들기름이나 참기름 발연점이 굉장히 낮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불포화도라고 하는데 네네. 그 불포화도가 굉장히 또 높아요. 네. 예. 근데 이런 기름들은 그런 볶거나 튀기거나 한 용도로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예, 예. 이런 불포화도가 높은 기름은 아. 이 열을 가해주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네. 이 산소가 끼어 들어가요. 이중결합이라는 곳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산소가 끼어 들어간 그런 기름이 기름이 어떻게 됐다 표현하냐면 산패가 됐다. 네. 부패가 된 거죠. 네네. 네,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좀 많이 일으킵니다. 뾰루지 나고. 네, 그러니까 참기름이나 들기름 굉장히 좋은 기름인데 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한다든지 볶거나 튀기나 이런 용도로 쓰면 좋지 않은 거죠. 그럼 걔네들은 날로 먹어요? 요리를 다 한 다음에 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섞어서 나물 드시면 무칠 아무 때 문제 없죠. 뭐 이럴 때는 괜찮고. 근데 교수님 가장 얘는 좀 집에서 웬만하면 줄지 마세요. 식용유로 입에 들어가는 기물 쓰지 마세요라고 좀 제외시킬 만한 애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만들어 파시는 분들한테 얻어맞을 것 같아서 조금 문제는 있는데 네. 올리브유 같은 경우를 따져본다면 네. 파스타를 한다든지 네. 그런 용도로 쓰는 올리브유가 있어요. 네. 근데 올리브유 중에 굉장히 비싸게 파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엑스트라 버진 네. 그런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지만 엄청 건강에 비싸요. 좋을 것 같지만 네. 그런 걸로는 볶는 요리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냥 볶으면 드셔야 안 돼요. 된다. 그런 게 안 되는 거고 버터 같은 경우도 네. 요즘 요리 프로그램 보면은 셰프들이 나와서 뭐 나중에 뭐 버터를 코팅을 해서 네, 뭘 네. 하고 하잖아요. 네. 요리를 할 때 네. 뒷부분에서 음. 이제 풍미를 주기 위해서 네. 그냥 일반 버터를 바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튀기는 용도, 시어링이라 네네, 그런 하더군요. 것을 하기 위해서 버터를 쓸 때는 소위 기 버터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좀 있어요. 아. GHEE 버터라는 건데 네, 예. 이 기 버터는 이제 그 버터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나 단백질 이런 것도 다 제외하고 음흠. 기름만 남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발연점이 높고 요리를 할 때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서 하면 좋겠죠. 건강한 분들은 별로 못 느끼는 거지만 네.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런 그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네. 이런 감자튀김 요리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한번 드셔보시면 네. 아시죠.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빨리 느낄 거예요. 그런 걸 먹으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하고 오메가6 이런 얘기 했을 때 오메가6가 많고 이렇게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이 붓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내릴 때 네. 이게 좀 농사 직접 지어서 네. 내리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그 기름을 짤 때 네.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름이 너무 높은 온도에서 분해가 되면은 벤젠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네네. 여러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예. 고리로 생겼는데 이런 고리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그런 화합물들이 이런 그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짜낼 때 같이 생깁니다. 아하. 근데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DNA가 있잖아요. 네. 유전 물질. DNA가 보면은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층이 이렇게 보여요. 사다리 기둥이 이렇게 있고 넓적한 어떤 그 발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구조들이 그 발판 사이로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물질 자체가 우리 몸이 필요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밖으로 빼내려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그 납작한 이런 고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네. 이런 물질에 그 OH라는 것을 붙여요. 네. 산소하고 수소가 만들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 에폭사이드라는 게 어쨌든 생기는데 요게 DNA에 요 층간 있잖아요. 거기 뒤에 탁 붙어가지고 DNA가 제대로 뗐다 붙었다 하는 그 서로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를 해서 결국 돌연변이를 유도해요. 이게 암을 만드는. 그렇죠. 예. 결국 암이 돌연변이 암이- 세포가 예, 생기는 예.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름을 너무 고온에서 착유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식약처에서 공지가 뜰 때가 있어요. 네.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네. 그 PAH라고 네, 하는데 이런 PAH 화합물들이 네. 있는 그런 그 발견된 기름은 네. 이제 리콜을 해요. 네, 환수 네. 조치를 하는데 네. 그런 공지가 떴을 때 그걸 좀 유심히 들었다가 음. 그런 그 브랜드의 특정 시기에 나온 것들은 피하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엔 제가 몹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조금 끊기 어려운 가공식품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네. 이게 악마의 유혹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조금씩만 먹어도 이렇게 몸에 나쁜 영향을 주나요, 교수님? 이 가공육은 네. 이게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로 이제 그 정해진 가공육 전체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어폐가 있는 거지만 아하. 어쨌든 간에 뭐 그럴 정도로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왜 얘네들이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나쁜 애들이 나쁘게 원래 작용하나요? 이제 아주 옛날에는 네. 이 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오래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네. 이제 이게 상하고 그러니까 염장을 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보존제를 하나 더 넣는 게 있죠. 아, 예. 그래서 이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것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위로 들어오면 위는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질산이 되는 거죠. 산이 아하. 돼요. 그 유명한 예. 네, 아질산. 근데 이게 우리 몸이
근데 위 속에서는 이제 이 단백질을 막 분해해서 네. 작은 뭐 펩타이드로 만들고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뭐 어쨌든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네. 이 아미노산하고 이런 아질산이 만나면 발암성이 높은 그런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런 분은 없겠죠, 설마. 뭐 부대찌개를 매일 한 그릇씩 드시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부대찌개 직원들을 좀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혹 가다가 한번 먹으면 네.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이 물질 자체가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원래 이제 암은 로또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확률이 게임이고. 어느 세포에 가서 변형을 일으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르죠. 복권을 네. 매일 사도 평생 맞아. 가도 한 번도 당첨 못 그렇죠. 되지만 네. 어떤 사람은 한 번 했는데도 당첨될 때도 있죠. 예, 네.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자주 먹으면 그래도 이제 복권을 계속 사는 사람이고 아예 안 먹는 사람은 복권 한 번도 안 샀으니까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죠. 네. 누가 갖다 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그런 거니까 장수 마을들, 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좀 오래 사는 경우 블루존이라 예, 그래서 장수촌들, 예, 오키나와 장수촌들이 뭐. 있고요. 네. 근데 거기에 사는 분들의 음. 어떤 특징적인 어떤 식습관을 본다면은 수육을 드세요. 그렇더군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도 네. 돼지고기를 꼭 수육을 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허. 수육은 네. 이 단백질의 구조를 우리가 섭취하기 좋은 형태로만 그냥 변성을 시키는 거고 네. 여기에서 더 뭔가 많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네. 그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한다든지 그러면 네네. 뭐 발암 물질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에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아하.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고 이게 뭐 로또니까. 네. 근데 간혹 가다가 뭐 그쵸. 설마 걸릴까 이런 생각을 네. 가지면서. 이 길티 플레저, 약간 죄의식 느끼면서 먹는 음식이 근데 유난히 맛있거든요. 방법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경우에 네. 그 항산화 물질하고 같이 이렇게 암을 만든 물질들이 있죠. 걔네들의 작용을 몸에 들어와서 하는 작용을 보면은 이것들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몸에 소위 활성산소 종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런 활성산소 종들이 결국은 또 DNA를 공격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돌연변이를 만든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는 뭔가를 먹으면 좋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항산화 물질들, 뭐 비타민 C 같은 것들. 네네. 그리고 채소에 많이 있죠. 우리 문화 중에 고기에는 쌈이죠. 쌈이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우네요. 건강한 방법이에요. 돼지고기에다가 새우젓 살짝. 예, 뭐 넣기도 하고. 새우젓은 네.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채소랑 같이 먹는 것은 맞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 그리고 네. 이제 guilty pleasure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때는 그 guilty한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는 채소를 같이 많이 드세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채소 먹는 거는 저한테 응징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가공식품들, 초가공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채소나 과일을 또 잘 안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예. 맨날 풀떼기 그러면서 다 치워버리고 그렇죠. 고기만 먹거나 네, 예. 또 감자튀김 이런 거 정말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네. 약간 뜨끔한데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네. 이 짠 음식이 화학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며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